네, 안녕하세요. 성공 취업의 시작 접정보센터 이남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보윤입니다. 네, 오늘이 3월 14일 수요일 화이트데이인데요. 화이트데이는 남성분들이 좋아하는 여성분한테 사탕을 준비해서 전할 텐데 네. 보현 씨는 좀 사탕을 많이 받으셨는지. 좀 전에 방금 조금 게시했습니다. 네, 녹화 준비하면서 네. 우리 차 코치님께서 저한테 오늘 첫 사탕을 주셔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근데 왜 안 주세요? 기다리세요. 너무 꾸벅하시네. 네, 근데 오늘 사실 화이트데이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알고 계시죠? 오늘은 수요일이죠. 오늘은 우리 이남규 아나운서 생일이기도 해서 좀 전에 저는 생일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이렇게 방송에서 축하받긴 처음인데 너무 민망하네요. 감사합니다. 자, 일단 오늘은 사탕 고백 못 받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렇다고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탕보다 원래 더 달콤한 게 취업에 성공했을 때 그 달콤함은 진짜 당연하죠. 사탕에 비할 바인가요? 표현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너무나 달콤한데 오늘 그 달콤함을 저희가 맛볼 수 있도록 잡정보센터가 또 여러 가지 알찬 소식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오늘은 더 달달하게 수요일도 저희 잡정보센터와 함께 출발해 보시죠. 네, 춥고 어둡고 막막한 취준생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봄날을 안겨드릴 특집입니다. 자, 봄날은 온다 시즌 2. 오늘은 마감 시한이 5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CJ그룹 공채 합격 전략을 살펴볼 텐데 그래서 오늘 이 CJ를 위해서 CJ 끝판왕 두 분을 모셔봤습니다. 자, CJ그룹 채용 팀장 출신이신 위포트의 김태성 컨설턴트 그리고 CJ 오쇼핑 인사 담당 출신이신 위포트의 차재원 컨설턴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화이트데이 사탕 너무 감사합니다. 네. 덕분에 오늘 쓸쓸하지 않게 첫 사탕을 게시해서 너무 마음이 놓여요. 이제 수금하러 다니려고요. 그랬더니 다행이네요. 네, CJ의 상반기 신입 채용 접수가 지난 7일부터 시작됐는데요. 많은 취준생들이 입사하고 싶어하는 꿈의 직장인데 아무래도 올해도 많은 지원자들이 몰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두 분이 CJ 출신이다 보니까 CJ 공채 시즌이 더 남다르게 느껴지고 더 잘 코치해 주시고 싶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예, 사실 공고가 뜬 지가 좀 됐죠. 며칠 됐죠. 많은 문의들이 있고 있는데 이왕이면은 이 회사의 특징 그리고 해당 그룹사의 전체적인 분위기부터 본인이 각종 지원하는 분야마다의 직무, 이 적합도적인 면에서 본인이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글을 쓰느냐가 그 당락을 좌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고민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공고만 보고 혼자 막 상상을 펼치다 작성을 안 한 채 그냥 멈추고 밥을 드시는 행위들이 계세요. 그런 모습들은 거두시고요. 빨리 지원을 하시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싶네요. 태성 쌤께서는 공채 시즌 오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CJ면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남다른 시기입니다. 저는 잠을 설쳐요, 이 시기에. 80대 노인도 깊은 잠을 자다가 벌떡 깨게 한다는 꿈들이 있죠. 네, 어떤 꿈이 그렇죠? 군대 가는 꿈. 저는요, 땀이 다 나네. 네, 그죠. 식은땀 딱 나죠. 저는 자다가 CJ 채용을 했던 그 시기에 꿈을 꾸면 벌떡 일어납니다. 근데 어젯밤에 그랬어요. 그래서 잠을 많이 설쳤고요. CJ가 그냥 일반 다른 기업들보다 훨씬 더 채용팀이 노력을 많이 해요. 맞아요. 좀 쉽게 갈 수도 있는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정확하게 자세히 보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많은 노력을 하니까요. 지원자 여러분들은 너무 스펙 탐만하지 마시고요. 이 사람들 꼼꼼히 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 꼼꼼히 보는 곳에서 내 차별화된 포인트가 잘 보일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그런 노력을 하셔야지 남 탓하지 마십시오. CJ는 정확하게 보는 회사입니다. 네. 자, 오늘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은 두 분한테서 어떤 말이 나오는지 귀 기울여서 듣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CJ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할 텐데 일단 공채 규모랑 전형부터 한번 살펴보죠. 예, CJ 공채가 지금 계열사가 한 13개 계열사에서 한 110여 개의 직무에서 뽑고 있습니다. 근데 모집 인원은 상반기 통틀어서 한 1000여 명 뽑을 텐데 공채 시즌에는 한 700여 명 정도 평균적으로 뽑았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신입 채용 프로세스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일단 서류 전형을 하겠고요. 서류 전형 지원서 접수를 지금 이미 시작을 했고 19일까지 하고 있죠. 18시까지입니다. 8시간이라 18시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한 개 공고에만 지원할 수 있어요. CJ 채용이 하나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입사원 공채, 뭐 글로벌 전형, 뭐 인턴, 리스펙 전형 다양한 것이 있으니까 네. 이 중에 하나만 골라서 지원을 할 수 있고요. 여기는 이제 서류 전형은 블라인드로 진행을 하니까 부담 없이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인적성을 4월 14일 날 치르도록 예정이 돼 있어요. 토요일이에요. 네. 네. 거기서 이제 CJAT하고 CAT라는 인적성 검사를 볼 거고요. 1차 면접을 5월 중으로 보고 2차 면접, 임원 면접이죠. 5월 중에 또 볼 겁니다. 최종 발표는 6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고요. 네. 이게 CJ가 계열사나 직무마다 자소서에서 요구하는 그 질문들이 달라요. 네. 이게 무엇이냐 하면은 계열사별로 직무별로 뽑고 싶은 사람을 달리해서 집중적으로 보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다른 기업 지원할 때처럼 대충 이 기업에는 이런 형태, 이런 톤으로 지원하면 되겠지라고 여유롭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지원하는 회사, 직무 이거 빨리 결정하셔가지고 거기에 맞는 자소서를 빨리 써주셔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그닥 많지 않으니까 부지런히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전형 절차도 꼼꼼히 살피셔야 되겠고요. 또 직무도 자기가 어떤 직무에 맞는 건지 꼼꼼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아직까지 어느 계열사에 지원해야 될까 고민 중이신 분들은 아마 방송 보시면서 뜨끔하셨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벌써 좌절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오늘 태성쌤과 차 코치께서 알려주실 합격 전략만 놓치지 않으면 성공 취업은 가뿐히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이번 공채에서 좀 눈여겨봐야 할 전형이 있다고요? 네, 뭐 눈여겨봐야 될 전형은 뭐 한두 개가 아니겠죠. 사실 뭐 장교 전형도 있고 해외 학부생 네. 전형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리스펙트 리스펙트. 전형입니다. 어허. 사실 학벌이나 학력 그리고 뭔가 어학 등 여러분이 지원자 입장에서 판단하기 쉬운 조건들로만 이 취업을 생각했다면 이 회사들에서 말하고자 하는 업에 대한 어떤 전문성 혹은 이 직무를 잘 소화할 수 있는 능력 그 자체를 보기 위해서 과감하게 자소서 중심으로 서류 전형부터 평가가 이루어지는 그런 전형이라 할 수 있는데요. 네. 일단은 뭐 E&M의 공연 사업, CGV 마케팅, 오쇼핑 방송 기술, 특히 오쇼핑 방송 기술 같은 경우는 진짜 학력적인 요인보단 본인이 이 관련 경험이 있다거나 관련 분야에 대한 이해도만 있으면 누구나 지원을 해서 일을 하면 좋겠다라고 했던 그 현업 그 부문장님 그리고 저희 임원분들이 하셨던 말씀이 좀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기존의 영업에서만 했던 하반기에서 점점 확대가 돼갖고 직무 중심의 채용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됩니다. 네. 뭐 리스펙 전형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뭔가 쓰는 사람이 스펙도 있어야 되고 네. 뭔가 핫한 느낌이 나는데 이게 어떤 전형인가요? 이게 말 그대로 굉장히 존중해주는 그런 전형이죠. 네. 이거 왜 하느냐 하면 왜 하느냐를 이해를 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접근할까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왜 하냐면 회사에서 사람들을 그 스펙도 같이 놓고 모든 계열사 직무별로 똑같은 전형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뽑고 나서 훌륭한 사람 뽑았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일을 시켜보니까 영 쓸모가 없어요. 예, 쓸모없는 것들을 굉장히 세심하게 우리가 살폈다가 그런 반성이 있었죠. 그래서 스펙, 이른바 그 뭐 영어라든가 학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굳이 필요 없는 계열사나 직무에서는 굳이 그것까지 보지 말자. 시간 낭비하지 말고 우리가 꼭 필요로 하는 그 부분만 보자. 예를 들어서 푸드 세일즈를 하는데 제일제당의 푸드 세일즈를 지원하는데 토익 900점짜리가 와서 토익 900점의 능력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느냐? 없거든요. 그거 말고 다른 역량이 필요하거든요. 거기에 집중해서 조금 더 존중해서 보자라고 생각하고 이 전형을 도입을 했고요. 네. 점점점 확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그 리스펙 전형을 지원하는 그런 계열사하고 직무를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네. 제일제당 푸드 세일즈, 그다음에 푸드빌의 스토어 컨설턴트, 네. 투썸플레이스의 스토어 컨설턴트, 그다음에 프레쉬웨이의 식자재 유통 영업, E&M의 공연 사업, CGV의 마케팅, 헬로우의 로컬 저널리스트, 대한통운의 그 물류와 관련된 직무, 오쇼핑의 방송 기술, 방송 미술 이런 부분이거든요. 네.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던 그 직무들을 한번 공통점을 생각해 보세요. 토익 900이 뭐가 필요할까? 나오죠. 예, 여기 직무에 맞는 그것을 집중적으로 보겠다 하는 겁니다. 네. 예. 이 CJ의 리스펙트 전형 그러면 지원은 똑같이 하는 건가요? 네, 그렇죠. 지원도 똑같고 마감일시도 19일로 동일하게 마무리가 되고요. 네.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전형과 차이가 없는데 거의 블라인드 채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냥 자꾸 이제 현장에서 저 학생들을 만나다 보면 질문들이 이렇게 나와요. 제가 지금 현재 이런 스펙인데 계열사 어디를 쓰면 좋을까요? 이렇게 질문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런 좀 수동적인 입장에서의 접근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본인이 입사 이유
짧게는 면접까지 고려했을 땐 뭐가 본인한테 유리할지를 감안한 그런 지원을 감안한다면 이 전형이 굉장히 특수성이 있겠고요. 그리고 이 회사는 직무 성향 서베이라는 게 있어요. 임원 면접을 앞두고 마지막에 이제 진행을 하는 건데 이 서베이를 추가해서 보다 더 직무에 적합한 인재인지 보기 위한 그런 전형임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직무 성향 서베이가 이제 추가됐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이게 그 임원 면접 대기 중에 한 30분 정도 시간을 주고 한 300문제 정도를 풀도록 해요. 네. 근데 그 학생들이 많이 질문해요. 이거 어떻게 공부해야 됩니까? 네. 관련된 책도 없는데. 근데 공부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직무 성향 서베이예요. 네. 그래서 이거 현재로는 당락에 좌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네. 왜 하느냐? 나중에는 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아직은 데이터를 축적하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고 현재로서는 어디에 활용하느냐 하면 신입사원 교육 다 받고 그다음에 직무 배치할 때 이때 좀 활용을 하겠다. 그리고 배치하고 나서 직무 성향이 이런 사람들이 보통 성과를 잘 내더라. 이런 데이터들이 쌓이면 나중에 당락에도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활용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현재까지는 당락에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서베이입니다. 네, 두 쌤들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리스펙트 전형이 스펙보다는 본인의 역량만 충분하다면 충분히 도전해볼 만한 전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리스펙트 전형 말고도 일반 전형에서도 블라인드 채용을 진행한다고 들었어요. 이 CJ그룹은 전반적으로 학벌을 많이 안 본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예, 사실 뭐 이런 리스펙트 전형이 있기 전에 일반적으로 많이 채용을 이루어지는 물류 운영이나 푸드 세일즈, 스토어 컨설턴트 이런 직무들은 학벌을 좀 덜 보는 추세가 강했는데 네. 아무래도 업무적으로 적합하고 일에, 업종에 다 골고루 좀 적합한 인재를 뽑다 보니까 이런 면이 좀 의미가 없겠는데요. 네. 반면에 이제 일반 전형들 이를테면 법무팀이라던가 네. 대외 협력을 해야 된다거나 홍보팀이나 경영 지원이나 사업 관리 쪽과 같이 관여할 수 있는 업무의 내용 자체가 명확하고 지식적으로나 내용적으로, 과거 이력적으로 모든 면에서 좀 우수한 인재들이 좀 있어야 되겠어요. 그런 분들은 상대적으로 스펙을 좀 보는 경우가 있고요. 홍보팀 같은 경우도 이왕이면 신문방송학도를 우대할 수밖에 없는 게 본인의 학교 선배라던가 다 인접해 있는 분들이 다 기자분들이라면 아무래도 좀 더 업무를 하는데 무리가 없겠죠. 그런 면들을 고려했을 때는 특정 직무, 특히 경영 지원 쪽이라면 어느 정도 학벌이라는 느낌보단 학과라던가 학점 그리고 관련 분야에 대한 활동 등을 좀 더 꼼꼼히 따져본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CJ그룹에서 그럼 그냥 아예 대놓고 스펙을 보는 곳이 있다 하면 이 부분도 좀 정리해 주신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제가 몇 가지 찝어서 드릴게요. 이번에 공고 났던 것 중에서 제일제당의 R&D, 예, 그리고 식품 마케팅, 재경, 그리고 헬스케어의 R&D, 네. 그다음에 푸드빌의 기획, 관리, 재무, 법무, 홍보, 그다음에 프레시웨이의 재무, 대한통운의 재무, 회계, 네. 그다음에 인사, 그다음에 올리브 네트워크스의 인사와 사업 관리, 요 영역, 요 공통적인 부분이 있죠. 대부분 백오피스 쪽이 많아요. 네. 기획하거나 백오피스사 네네. 이쪽이 많기 때문에 여기를 지원하시는 분들은 뭐 대놓고 학벌만 가지고 본다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많이 안 했다라고 하면 이런 직무들 피해서 지원을 하셔야 될 겁니다. 네. 사실 이렇게 여기서도 스펙을 보는 곳이 있고 안 보는 곳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알아두고 전략을 쓰는 게 중요할 텐데 CJ그룹 같은 경우에는 계열사가 또 굉장히 많고 사업별로 어떤 계열사들이 있는지 알아야 그 직무에 맞게 전략을 세워서 더 합격 전략을 높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CJ의 사업 분야가 어떻게 나눠져 있는지 정보현 씨가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통 CJ 하면 이 극장, 또 음식, 그리고 TV 채널만 떠올리기 쉬운데요. CJ그룹의 사업 분야는 이렇게 다양합니다. 먼저 식품 서비스 부문이 있고요. 생명공학 부문, 신유통 부문, 엔터테인먼트와 미디어 부문, 마지막 인프라 부문까지 총 5가지 사업 부문별로 계열사가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식품 서비스 부문에는 CJ 제일제당, CJ 푸드빌, CJ 프레시웨이가 있고요. 생명공학 부분에는 CJ 제일제당 바이오, CJ 제일제당 생물자원, CJ 헬스케어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신유통 분야입니다. 신유통 부문에는 홈쇼핑 채널이죠. CJ 오쇼핑이 있고요. CJ 대한통운, CJ 올리브 네트워크스, 올리브영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인프라 부문 살펴보겠습니다. CJ 건설과 CJ 올리브 네트워크스 IT 사업이 인프라 부문 계열사로 돼 있는데요. CJ 건설은 올해 3월 1일부로 CJ 대한통운으로 합병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인기가 높은 분야일 것 같은데요.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부문에 CJ E&M과 CJ 파워캐스트, CJ CGV, CJ 할로비전이 있습니다. 네.
야, 이렇게 하나씩 다 들어보니까 정말 계열사가 많이 있는 게 딱 눈에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취준생분들도 지원할 분야가 많아져서 경우의 수도 좀 늘어나면서 복잡해질 것 같은데 네. 취준생 입장에서는 2018년 상반기 CJ 공채에서 어느 부분에서 공채를 좀 많이 모집하나 이 부분도 궁금할 텐데 네. 베스트 3 세 곳만 짚어주신다면 어떤 곳이 있을까요? 예, 뭐 전통적으로 제일제당이 제일 많이 뽑습니다. 제일제당. 제일제당 많이 뽑고요. 그다음에 대한통운 그리고 지난 시즌에 ENM이 기존에는 그닥 많이 뽑지 않는 계열사였었는데 지난 네. 시즌에 굉장히 많이 뽑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비즈니스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ENM 또는 오쇼핑이 이번에 3번째로 많이 뽑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네. 보통 그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 전체 채용 규모의 한 5분의 1 정도를 여기서 뽑아요. 그다음에 대한통운 같은 경우에도 한 6분의 1, 7분의 1 정도를 여기서 뽑고 네. 이 두 계열사를 합하면 거의 3분의 1 정도를 여기서 뽑아내거든요. 네. 때문에 여기가 가장 큰 탑3 계열사 중에 원투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뭐 제일제당, 대한통운, ENM 하셨는데 네. 동의하시나요? 동의 정도가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아, 게 네. 맞고요. 네. 저도 이제 신입사원 입문교육을 담당했을 때 떠올려 보면 이제 신입사원들 비중의 함성 소리부터가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제일제당, 대한통운은 거의 100명 선에서 늘 채용이 이루어졌었고 네. 물론 이제 전체 채용의 규모에 따라서 그 규모가 100명이 아닌 이 두 자릿수로도 낮춰질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제 오쇼핑과 ENM의 합병 탓에 오쇼핑의 TO가 늘겠다 했는데 제가 있었던 오쇼핑 같은 경우는 제가 신입이었을 때가 한 45명 정도가 채용이 많았을 때거든요. 네. 아마 50명 언더로서가 최대 맥스일 것 같고요. 적게는 상반기이기 때문에 적게 뽑을 때는 20명 선 초반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사이에서 인원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아무래도 오쇼핑 같은 경우는 이제 상품 기획자 채용이 좀 더 활발해질 것이고 브랜드 매니저를 육성해야 될 내부 기조가 있기 때문에 그쪽 영업 쪽에서 좀 더 채용이 많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보이고요. 네. ENM 같은 경우는 뭐 PD 직군에서의 채용이 두드러질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많은데 그 전망 역시 맞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밖의 회사들은 사실 말씀드렸던 요 회사들을 제외한다면 거의 대동소이한 수준이고요. 상반기이기 때문에 한 적게는 20명 선, 그 이하일 수도 있고요. 많게는 한 30명대 선이 아닐까 전망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CJ그룹 계열사 중에 채용 규모 베스트 3를 알아봤는데 그럼 또 이제 계열사 중에 경쟁률이 높은 곳도 궁금하거든요. 어디가 그렇게 높을까요? 경쟁률을 하면은 허수는 많지만 그래도 ENM입니다. 네. ENM이 네,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해요. 역시 인기가 예, 많네요. 예,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고 재밌으니까, 네. 재밌으니까 나도 들어가면 재밌겠지라고 착각을 하고 그렇게 지원을 많이 하는데요. 네. 뭐 경쟁률 엄청나게 높습니다. 내가 준비돼 있지 않으면은 합격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직무 관점으로 보면은 직무 중심으로 보면 마케팅 쪽 특히 이제 제일제당의 식품 마케팅 쪽이 경쟁률이 제일 높았었습니다. 제일제당의 식품 계열. 예. 자, 이제 CJ그룹 중에서 가장 많이 채용하는 계열사와 경쟁률이 또 어디가 높은가까지 한번 알아봤죠. 네. CJ 공채를 준비하는 분들 중에는 아직 직무를 선택하지 못하고 고민 중인 분들도 많을 텐데 네. 그 전에 차 쌤께서는 경쟁률 어디가 또 높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예, 근데 사실 태 선생님 말씀이 절대적으로 맞고요. 다만 이제 문제는 사실 ENM 지원하지 않을 건데 나는 내가 지원할 그 회사에는 또 어떤 쪽이 많이 몰리느냐에 대한 궁금증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인문상경계 취업이 거의 60%에 해당되는 회사고 여성 인력이 거의 절반 정도 채용이 되는 분위기라면 당연히 인문상경계가 많이 몰리고 여성 인력이 많이 몰릴 직무가 인기가 있겠죠. 네. 실제로 오프라인 학원에서 학생들을 만날 때 이제 자주 문의하는 회사가 바로 올리브영입니다. 사실 올리브영의 그 스토어 매니저나 MD 직무를 희망하시는 여성분들이 정말 많으시거든요. 네. 왜냐하면 우리 대학 시절 학부 생활하면서 한 번쯤은 매장에서 아르바이트 해봤고 네. 한 번쯤은 화장품 열심히 발라봤죠. 따라서 그런 교집합을 어떻게 접합을 시켜서 내가 여기에 접점이 있다. 그리고 MD 같은 경우는 매장 방문해보니 이런 라인업이 없는데 단지 그 매장이 없을 뿐인데 본인이 그냥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런 상품 내가 이제 개발해 보겠다는 식의 접근을 좀 안일하게 하는 경우들이 더러 있기 때문에 그런 허수의 지원자들 뭐 그분들을 제가 폄하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 좀 막연함부터 구체성 골고루 두루두루 갖춘 분들이 한꺼번에 지원을 하다 보니까 네. 올리브영의 MD라든가 매장관리직 직무 지원자들이 좀 많이 있고요. 또 상품 기획자를 희망하시는 오쇼핑의 MD 그리고 군 전역을 하신 분들 중에 장교 전형을 지원을 못하거나 애매한 분, 즉 전역하신 장교분들이 이제 프레시웨이에서 식자재 유통 영업이나 수주 영업 쪽으로 많이 지원들을 하시거든요. 네. 그게 이제 경쟁률이 본의 아니게 많아지는 일들이죠. 왜냐하면 TO 자체가 적기 때문에 네. 뭐 수백 대 1은 기본이라는 점만은 여러분이 유념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네, TO가 작으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경쟁률은 자연스럽게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이제 걱정되시면 채용 규모가 큰 직무에 지원하는 것도 나름의 전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CJ 계열사에서 가장 많이 뽑는 직무 베스트 3를 꼽아준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예, 뭐 누가 뭐래도 1위는 제일제당의 푸드세일즈. 몇 년 동안의 자료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 한 번도 놓친 적이 없더라고요. 제일제당의 푸드세일즈 여기가 가장 많이 뽑고요. 그다음에 대한통운의 물류계열.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나눠서 뽑고 있습니다. CL하고 택배하고 포워딩을 나눠서 뽑고 있는데 예전에 뭐 물류, 운영 및 영업 또는 뭐 SCM 이런 식으로 묶여서 뽑았던 그 직무가 그 다음으로 많이 뽑았었습니다. 차쌤께서 베스트 3를 꼽아주신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예, 태성 쌤 말씀을 토대로 이제 그 플러스 알파로 본다면 스토어 컨설턴트 직무도 이제 전형별로 그리고 인턴 전형이나 글로벌 학부 전형 뭐 골고루 다 보면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쪽 스토어 컨설턴트 전형도 좀 많이 뽑는다고 볼 수 있고 학생분들이 체감해서 봤을 때는 스토어 매니저 직무도 그나마 많이 뽑는 전형에 해당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밖에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마케팅이나 이런 쪽들은 정말 많이 양보해도 4명선이거든요. 3명, 4명선. 절대적으로 TO가 적기 때문에 좀 내가 제일제나 식품 마케팅, 내가 마케팅 공모전 수상 경력 2번 있으니까 한번 노려볼까? 근데 그게 과연 본인 입장에서는 그게 지원이 가능할진 몰라도 뽑는 TO가 절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합격할 확률이 또 다른 의미에서는 부족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계열사별로 직무 지원 전략을 알아봐서 합격 성공률을 더 높여보도록 할 텐데 이 영업직 같은 경우에는 전공이 상관이 없어서 다 지원하다 보니까 늘 항상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영업직 뭐 나이도 불문에 성별도 불문에 전공도 불문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몰릴 것 같은데 그렇다면 영업직에서 뽑을 때 어떤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해서 뽑고 있나요? 예, 영업 많이 몰리죠. 그 CJ 그룹 전체 채용의 경쟁률 평균적으로 보면 130대 1 정도가 되거든요. 130명 중에 1명 뽑히는 거예요. 그럼 영업 같은 경우에는 그 지원 자격이 조금 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몰릴 것이다. 경쟁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하시는데 그만큼 많이 뽑기 때문에 그냥 그룹 평균 경쟁률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쟁률에 대한 걱정을 하시지 마시라는 말씀드리고 이제 영업이라고 생각하면 대부분 이제 우리가 또 소비재를 하고 있으니까 그냥 가서 판다라고 자꾸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직무 이해를 충분히 하지 못하고 지원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기업, 대기업에서 4년제 대졸 학생들을 뽑아서 시키는 영업은 대부분 B2B 성격의 영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물건을 판매하는 그 판매처를 관리하고 매출 관리하고 뭐 이런 일들을 주로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품에 따라서 그 안에서도 또 살짝 달라요. 같은 B2B라도 어떤 산업재라든가 우리가 직접 맞닥뜨리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파는 데는 필요한 사람들이 그 뭐 분석적이거나 아니면 비즈니스 마인드가 있거나 경영적인 지식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을 많이 뽑아요. 그런데 우리 CJ 같은 경우에 대부분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소비재 쪽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어떤 아주 분석적이거나 그런 것보다는 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대인관계에 필요한 그런 능력이 있죠. 소통의 능력이라든가 고객이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그걸 문제 해결을 즉각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저는 제 학생들한테 영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역량이 뭐라고 생각하냐라고 먼저 묻고 제가 주는 답은 항상 그거였어요. 뻔뻔하고 당당해라. 그것이 핵심 역량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요. 실제 면접 전형 중에도 갑자기 어떤 상황을 주고 시뮬레이션 면접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고객이라고 생각하고 아니면 옆에 있는 지원자가 고객이라고 생각해보고 제일제당의 어떤 제품을 결정해가지고 한번 팔아봐라. 이렇게 시키기도 하거든요.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그럴 때 뭔가 분석적이고 정확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떠는 것보다는 부족함이 있더라도 당당하게 뻔뻔하게 그냥 아주 뻔뻔하게 그렇게 나가는 친구들이 대부분 뽑히더라고요. 그래서 당당함과 뻔뻔함 이게 영업에 있어서 가장 큰 역량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뻔뻔하고 당당해라 이 부분을 강조해 주셨는데 차 코치님은 어떤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예, 태성 쌤 말씀처럼 이런 뻔뻔하고 당당함
저도 그렇죠. 지금 방송을 보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되게 긴장이 되고 약간 좀 실적에 대한 압박도 있고 부담이 있을 텐데 무엇보다도 그런 태도적인 마인드셋적인 측면도 중요하겠지만 그 밖에 나래야 될 건 판매 트렌드를 좀 바라보는 눈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제품에 대한 관여도와 이해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일반적으로 같은 내 권역 안에서 물건을 판매할 때 육성해야 될 판매 제품이 있는 것이고 네. 신제품도 있고 기존에 잘 팔리는 것도 잘 팔리게 해야 되는 제품마다의 특징에 맞게 제품을 이해하는 눈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판매처의 입장을 좀 헤아리면서 영업 전략을 꾸준히 좀 챙겨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그쪽을 감안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 업체에서 이 플랫폼에서는 우리 제품을 어떻게 판매해야 되는지 그리고 상권적인 요소들 이런 여러 요소들을 고려해야 될 텐데요. 이를테면 뭐 뿌띠젤에서 뭐 젤리가 새로 나왔다. 햇반이 뭐 강황가루를 넣은 햇반 뭐 이게 나왔다 칩시다. 그런 제품을 예를 들어서 그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곳이라면 그 내 권역 내에서 하면 되는데 아무래도 그렇게 강황가루 햇반이나 무슨 뿌띠젤 젤리 같은 걸 안 먹는 지역에서라도 그걸 억지로 판매한다기보단 판매할 수 있는 판매처의 방식을 다르게 한다거나 비율을 좀 낮춘다거나 뭔가 다양한 방법으로서 실적을 채울 수 있게 이런 좀 상권과 판매 그리고 판매처에 대한 이해 등 종합적인 관점으로서 영업을 이해해 주는 것도 중요하겠죠. 네. 네, 이렇게 그 두 분 다 말씀하시는 게 직무에 대한 이해나 또 제품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또 뭐 면접까지 가서도 충분히 대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근데 정확하게 당연히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야 지원자들이 직무를 선택할 때부터 지금 자소서를 쓰고 또 면접을 볼 때까지 이상한 소리를 하지 않겠죠. 네, 그래서 오늘 CJ에서 활약했던 두 분이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솔직한 이야기 마음껏 해주셔야 할 텐데 CJ 계열사 대표 중에 하나인 제일제당은 채용 규모가 상당하지만 이 제당 영업직 같은 경우에는 업무 강도가 상당하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퇴사율이 높다라는 얘기까지 돌고 있는데 제당 영업직에서 신입사원이 하게 될 업무는 어떤 건지 정말 강도가 센 직무인지가 궁금하거든요. 예, 그렇죠. 일단 영업이란 단어 자체가 오늘 무게감은 상당할 겁니다. 뭐 저 같은 경우는 필드 영업은 아니지만 법인 영업을 좀 해봤던 입장에서 본다면 네. 아무래도 내가 실적에 대한 압박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조건 안에 그 목표치를 달성을 해야만 하는 부담감이 있겠죠. 네. 근데 이게 B2C로서 사람을 상대해서 뭐 객 단위로 내가 영업이라도 한다면 차라리 노력하면 답이 보이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내 거래처를 관리해야 되고 일 단위, 주 단위, 분기 단위까지 실적을 좀 면밀히 나눠놓고 분석하고 예측하고 재고 관리 등 여러 가지 면면들을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좀 종합적인 관점으로 업무를 바라보고 이해를 해야겠죠. 그리고 업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낭비 요인들을 좀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도 필요할 거예요. 네. 의미 없게 시간을 보내기보단 그 시간에 거래처에 대한 고민을 한 번 더 한다거나 내가 좀 더 팔아야 될 제품에 대한 프로모션적인 감각 등을 골고루 익혀보고 고민하는 그런 노력들이 신입사원에게 요구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슈퍼맨이 돼야겠죠. 네. 실제로 제당 영업직이 퇴사율이 다른 직무에 비해서 높은 편인가요? 실제로 뭐 저희 방송 출연 중이신 이면준 쌤도 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걸로 알고 있고 네. 제 제일제당 출신 동기분들 어디 계실까요? 좀 다들 연락들이 안 되거나 이직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강도가 있다라는 게 네. 보람이 있고 성취감이 있다는 말에 반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채용 관련된 설명이나 영상을 이번에 또 잡식당이라고 또 16일 날 방송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CJ 측에서 정말 오랜 기간 준비하셔서 그런 채용 관련 안내를 해주시는데 아무래도 회사의 채용을 알리다 보면 좋은 쪽의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런 영상을 보면 뭐 고객님이 우리 제품을 보고 행복해하는 거 보면 만족을 느껴요. 이런 인터뷰를 할 거예요, 분명. 근데 그런 그 기쁨의 이면에는 그 담당자의 보이지 않는 영업에 대한 판매의 고민과 노력이 있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런 내용을 자기소개서나 면접 때 쓸 때도 충분히 고려를 해주셔야 될 거예요. 단순히 제품이 많이 팔리니까 내가 팔면 나의 전달력으로, 나의 소통 능력으로, 나의 기획력으로 거래처를 관리하고 물건을 팔 수 있겠다라고 단면으로만 보지 마시고요. 그런 성취감 느낄 수 있게끔 대체 밑단에선 어떤 노력과 고민을 했을지를 한 번만 더 고민해보고 글과 면접 답변이 나온다면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 영업이라는 게 전반적으로 다 관리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부담도 크고 또 거기에 대한 책임도 막중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퇴사율이 조금 높다 이런 얘기가 도는 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 CJ 영업직에도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지원하고 그 이어서 물류 운영 직무인 SCM에도 많이 지원하는 걸로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이 SCM 직무가 정확히 어떤 건가요? 물류 예전에는 물류라고 하면은 조금 더 작게 규모를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공장 내에서 재고가 그 부품이 들어와서 나가는 데까지를 어떻게 관리하면 효율적으로 낭비 없이 할 수 있을까? 요거에 대해 초점을 맞췄는데 지금서부터는
요즘에는 구매서부터 그 중간 단계, 판매 전 단계까지 이 전체를 통합적으로 한번 관리를 해보자. 여기서 낭비 요소를 없애보자라고 해서 집중해서 만들어낸 그 직무 영역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 선호하는 전공들이 있긴 해요. 일부 특히 이제 물류학과 출신들이 잘 가는 편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뭐 4년 내내 물류를 고민을 했었고 거기에 대한 그 아이디어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뽑으면 활용하기 좋아요. 하지만 모든 것이 그렇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네. 일단 그 대한통운이나 프레시웨이의 물류와 관련된 SCM 그 직무 같은 경우에는 전공 무관이라고 써 있긴 합니다. 하지만 물류를 집중적으로 공부했던 사람이 조금 유리한 것은 맞긴 맞습니다. 그리고 아예 그 다른 직무, 지금 얘기했던 그 대한통운이나 프레시웨이 말고 다른 계열사의 SCM으로 나와 있는 데는 아예 우대 전공을 정해놨어요. 그 물리학과, 산업공학과, 경영학과를 우대한다라고 아예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SCM은 이제 보통 대한통운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대한통운과 거기가 가장 많죠. 그리고 제일제당 그리고 프레시웨이, 올리브영에도 SCM 직무를 함께 뽑고 있으니까 내가 특화된 어떤 냉동식품에 대한 어떤 유통에 대해서 물류에 대해서 경험을 해본 경험이 있다. 거기에 특화된 어떤 기술적 기반이 있다라고 하면 꼭 대한통운을 지원하지 말고 뭐 프레시웨이라든가 이런 쪽에 SCM을 지원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CJ그룹에 SCM을 지원하려면 또 어떤 지원자가 유리한지도 궁금한데 선호하는 전공이나 스펙이 따로 있을까요? 예, 앞서서 태선 씨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기본적으로 물류학과라든가 산업공학도 분들을 많이 뽑지만 또 국제통상학과, 뭐 아태 물류학과, 뭐 경영학 중에 일부 경영 통계부터 이런 좀 경영학 내에서도 좀 더 세분화해서 공부를 해왔던 이력이 있는 분들을 좀 선호할 것 같고요. 확실히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 직무에 대한 적합도를 보기 위한다는 면에서 보면 막연한 열정과 감성만으로는 이 일을 다 수행할 수 없는 부문이란 게 있고 일이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라면 이 물류 운영에 해당되는 SCM 직무가 아무래도 그쪽에 해당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뭐 그 밖에 이제 스펙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한다면 기본적으로 의외로 학점적인 면이 좀 작용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학점도 학점인데 높은 학점을 거두었다의 느낌보단 네. 그 학점을 거둘 수 있는 그 과목에서 내가 무엇을 배웠고 어떤 내용을 이해했고 등의 내용들이 단순히 서류 전형 때 어떻게 글을 쓰라, 면접 때 어떻게 답변하라 측면이 아니라 입사 이후의 과정들까지 고려했을 때 본인이 배운 걸 얼마만큼 좀 적용해보고 쓰일 수 있는지, 실무에 내 지식이 얼마만큼 적용될 수 있는지를 좀 복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게 아무래도 이쪽 분야의 공부를 하신 분들이 좀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뭐 전공으로 물류학과나 뭐 산업공학과, 경영학 이런 게 조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SCM 직무에서 우대하는 전공이 아니라면 비전공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지원을 안 하는 게 나을까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전공자가 아니라도 뽑히는 경우들을 많이 봤거든요. 네. 이 친구들은 좀 독특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분야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것을 말로써 표현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경험을 했던 친구들이 제법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물류의 전체, CJ 대한통운의 전체 일은 아니지만 그중에 일부, 예를 들어서 뭐 택배 아저씨하고 같이 옆에 차량 탑승해가지고 아니면 물류 창고를 가서 일부 아르바이트를 했던 친구들이 있어요. 네네. 이런 좋은 경험이 있던 친구들은 지원해 보셔도 괜찮고요. 그리고 자격증이라는 측면에서도 이제 대한통운 같은 경우에는 전공자가 아니라도 뭐 물류관리사라든가 국제무역사, 무역영어, 관세사, 보세사 이런 자격증을 딴 사람들, 이 친구들은 이 자격증이기 때문에 얘가 바로 써먹을 수 있어라기보다는 이 친구는 그래도 물류에 대한 관심이 있고 열정이 있어서 이런 준비를 해서 여기를 지원했네. 네. 그냥 오며 가며 이렇게 집어던지듯이 지원하는 친구가 아니네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이런 자격증이 있는 친구들은 지원해봐도 괜찮다. 그리고 대한통운이 아니라 다른 계열사의 SCM 직무들은 또 어학 부분이 굉장히 중요시 되는 그런 직무들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채용 공고를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특히 영어나 중국어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베트남어 잘하는 친구들에 대한 기회를 많이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채용 공고를 꼼꼼히 보시면 내가 물류 전공하지 않았더라도 이런 어학적인 강점을 가지고 여기 SCM에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감이 오는 그런 부분이 보일 겁니다. 네. 거기에 지원하시면 돼요. 네. 네, 차쌤께서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비전공자라도 지원해도 괜찮을까요? 그렇죠. 지원을 해도 괜찮을 뿐더러
본인이 어차피 학력적인 면에 부족함이 있다면 지식적인 측면을 외부 환경들을 통해서 메웠던 부분도 일정 부분 있을 거예요. 네. 이를테면 뭐 한국 물류 어쩌고 포럼 이런 것들이 지금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다면 한번 찾아가 보는 거죠. 네. 그리고 태 선생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뭐 택배 상하차 알바나 뭐 동승 알바 있는데 저도 신입사원 교육 때 택배차를 하루 같이 동승하고 같이 배송을 해봤거든요. 네. 이게 굉장히 임팩트가 있더라고요. 저도 하루 해봤는데 느끼는 점이 많았고 네. 뭐 그걸 얘기를 하면 남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경험을 해보셨다면 좋았을 텐데 이미 그걸 경험했었어야 되죠, 사실. 지금 이제 5일 남은 시점에서 갑자기 어디 뭐 알바 사이트 검색해서 뭐 주말 알바를 갔다 오면 병나서 글도 못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와서 그걸 한다는 건 의미가 없겠고요. 다만 그만큼 내가 관련 분야에 대한 이해를 하려고 골고루 노력을 한다는 측면을 주목해 주셔야 되고요. 이번에 물류 관련 직무를 CL, 포워딩, 택배로 나눠놨다는 건 그만큼 최근에 자기소개서들이 전체적으로 좀 두루뭉술하다거나 지원에 대한 의미가 좀 희석된 채 글들이 많이 나왔을 소지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현업에서 좀 더 적합한 인재를 뽑기 위한 내용으로 좀 감안해 준다고 본다면 그런 부분들, 단순히 내가 물류 운영 일을 여기서 하면 좋겠다는 측면에 접근을 하기보다는 내가 관련 분야에서 전문가로 성장한다거나 회사 발전에서 내가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 그런 측면으로서 좀 자기소개서가 나와준다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계열사 SCM 직무는 상대적으로 뽑는 티오가 좀 적기 때문에 네. 좀 더 직무에 입각해서 얘기를 해준다거나 해당 회사의 업에 대한 이해도 일정 부분 좀 들어가지고 네. 그 업태 안에서 물류 운영일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도 한번 고민해보는 그런 글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영업직이랑 물류 SCM까지 지원 전략을 살펴봤는데 1부에서는 저희가 여기까지 준비를 해봤고요. 내용이 워낙 많다 보니까 2부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취준생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가 가진 역량으로는 어디에 지원해야 할까? 이 CJ 출신만이 알려줄 수 있는 합격 전략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2부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한국 직업 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네, 2부의 문을 활짝 열어봤는데요. 2부에서는 아까 못했던 CJ에 관해서 더 심층적으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CJ 제일제당에서 바이오 앤 생물자원, 헬스케어 등 생명공학 쪽도 의외로 되게 많던데요. 네. 이 CJ 제일제당 바이오와 제일제당 생물자원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예, 바이오 사업인 경우에는 그 발효하고 정제하는 그런 기술을 기반으로 제품들을 만들어내요. 크게 만들어내는 게 이제 식품 첨가제 그리고 사료 첨가제를 만드는데요. 식품 첨가제라고 하면은 우리 좋아하는 MSG, 네. 핵산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고요. 사료 첨가제 같은 경우에는 라이신, 스레오닌, 트립토판, 메치오닌 이런 제품들을 만들어내는데요. 네. 라이신, 핵산, 트립토판 같은 경우에는 세계 1위예요.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분야이고요. 생물 자원이라고 하면 예전에는 이 이름이 멋있어졌는데 예전에는 그냥 사료라고 얘기했어요. 예, 사료. 멋있어졌네요. 이름 예, 그렇죠. 양돈, 양계, 양어 사업이고요. 사료 영업 같은 경우에도 직무가 예전에 사료 영업 직무 이렇게 나왔는데요. 네. 없어 보여서 그랬는지 이제 좀 바꿨어요. 네. 예, Feed Sales and Consultant라고 오. 바꿨어요. 예, 멋있어졌네요. 예, 정말 그죠? 멋있어졌는데요. 이 생물 자원인 경우에도 동남아 쪽에서 매출이 좀 크게 일어나고 있어요. 네. 동남아 쪽이 이제 국가들이 소득 수준이 향상되면서 육류를 점점 많이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매출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추세이고요. 동남아 지역 위주로 CJ가 초점을 맞춰서 사업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인프라 계열사의 CJ 올리브 네트워크스가 있는데 어떤 인프라 사업을 하는 건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CJ 그룹사 고객 그리고 CJ 그룹이 아닌 회사까지도 케어를 하는데요. 네. 회사의 어떤 전사적인 시스템이나 PC에 대한 보안 솔루션 그리고 뭐 어플리케이션 관련된 이슈들
그런 것들을 다 케어하고요. 아무래도 뭐 결제를 할 때 결제 관련 대행, 전자대행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거나 이런 전반적인 측면들을 관리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고요. 실제로 현업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이제 현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IT 이슈들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네. 하다못해 마케터가 CRM 마케팅을 할 때 고객님들께 VIP 고객님들께 뭐 문자를 발송하는데 그 발송 시스템에 오류가 났다 했을 땐 네. 해당 지역의 해당 이 네트워크 담당자분께 연락을 해서 이제 이슈를 해결해 주는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겠죠. 해서 회사의 살림꾼 역할을 한다. 그룹사의 살림꾼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IT 사업 부문을 한번 살펴보면 시스템 운영과 시스템 개발 그리고 인프라 서비스 직무에서 신입 채용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 운영 직무는 전공 무관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정말 전공 무관인가요, 태성쌤? 예, 전공 무관 맞고요. 그런데 이제 전공을 했던 사람이 아무래도 유리하긴 하지만 절대적이지 않다라고 개념을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IT 쪽에는 이제 개발하는 영역이 있고 운영하는 영역이 있거든요. 개발하는 영역에서는 필요해요. 전공과 관련된 IT 역량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운영 쪽에서는 그냥 가르치면 되는 수준의 기술력 이 정도면 되는 그런 직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직무는 CJ그룹의 그 IT와 관련된 시스템과 관련된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식품이나 뭐 신유통이나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뭐 이쪽 영역에서 그 산업 영역에서 쓰는 시스템이 있고 또 하나는 뭐 HR이라든가 재무 뭐 이런 쪽으로 직무별로 쓰는 그런 시스템들이 있어요. 이거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하는 것은 개발 직무 또는 외부 프로젝트를 줘서 개발을 해놓고 요거를 유지만 하는 거죠. 운영하는 거죠. 예, 그 정도이기 때문에 개발 기술이 그닥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전공이 그닥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업무 이해력과 의사소통 능력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라고까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게 시스템의 운영과 개발 이거는 우리 집 짓는 거하고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집 짓는 사람이 있고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 있잖아요.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의 역할이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전공이 절대적이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뭐 정보통신학과 IT 전공자들은 CJ그룹에 다른 계열사로 지원하는 것보다 올리브 네트워크스로 지원하는 게 더 유리할까요? 근데 이제 뽑는 TO라던가 그 회사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들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일부 그런 여러 그러니까 단면만 보고 지원을 한다기보다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를테면 해외 법인으로 여러 진출을 사업을 하고 있는 곳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쪽 같은 경우는 해외로 출장을 가서 지원을 해주는 면면들을 본다면 어학적인 면도 고려될 것이요. 그리고 관련된 분야에 대한 이해도도 깊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뭐 전공의 어떤 여부 등을 뛰어넘을 수 있는 비전공자분들이라면 관련 교육을 좀 이수했다거나 그런 내용들도 일정 부분 가만히 돼야 되겠고요. 그리고 시스템 개발 같은 직무는 특히나 새벽에 일이 터지면 갑자기 출동하는 일들이 좀 비일비재하게 벌어질 거예요. 구로 디지털 단지 쪽에 이제 대룡타워 그쪽에 이제 회사가 있는데 그쪽 9층 사무실에 이제 새벽마다 사람들이 뭔 일 터졌다 하면 새벽 한 2시, 3시에도 가서 이제 만지고 다지고 하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런 좀 상황 판단이나 즉시성 그리고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면면들을 고려한다면 지식적인 면도 충분히 고려가 돼야 되겠죠. 네, 지금 저희가 계열사 사업 부문별로 지원 전략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실 취준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분야는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분야잖아요. 네, 취준생들 사이에서 관심도 어느 정도인가요, 도대체? 네, 엄청나죠.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이제 제가 지원하는 친구들, 지원하겠다라고 저에게 찾아오는 친구들을 보면 구름 위에 둥둥 떠서 이슬만 먹고 살면서 그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어떤 표현이죠? 환상을 갖고 접근하는 거죠. 제가 꼭 질문을 해요. 너 이 부분, 이 사업 영역 좋아해? 그러면 엄청 좋아한대요. 잘해? 그러면 그거에 대한 답은 없어요. 기업에서는 잘하는 사람을 뽑고 싶거든요. 좋아하는 사람은 수천 배의 사람들이 있어요.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그것을 잘 해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환상을 갖고 접근하는 친구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경쟁률이 어마어마하게 세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코치님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을까요? 일단은 가장 우리가 접하기 쉬운 요초잖아요. 우리 TV라든가 모바일로 손쉽게 만나볼 수 있는 컨텐츠를 다루고 있다는 점이 일단 특징이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지원자이기 전에 소비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비할 수 있는 포인트에선 내가 그런 관련된 일을 한다면 멋있고 기분이 좋죠. 저도 뭐 여담이지만 홈쇼핑 업체에 취업했을 때만 해도 기분은 좋았죠. 제가 홈쇼핑을 비록 보진 못했지만 아 내가 여기에 구성원으로서 일한다는 게 참 기쁘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퇴사할 때는 아니었나요?
행복합니다. 무슨 변화가 있었던 거죠? 지금도 늘 행복합니다. 네, 조금 더 얘기를 나눠보죠. 아니요. 퇴사할 때는. 제일 궁금한데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말실수를 했군요. 예,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아이고. 어쨌든 그런 시기이기 네네.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접점에서 그런 내 접점에 가깝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같은 마케팅을 하더라도 좀 더 치열하고 되게 집요하게 일을 하는 게 이쪽 분야의 성격이에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좀 고민해야 될 부분도 많고 내 역량을 좀 최대한 나눠놓고 좀 되게 다각도로 봐줘야 되는데 네. 여러분은 그런 고민은 안 한 채 지원은 좀 이름 있는 데 하려고 하니까 취업이 쉽지가 않는 그런 딜레마에 빠지게 되겠죠.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접점도 많고 또 환상도 갖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지원하고 뽑히고 싶을 텐데 자, 이런 분들한테 이렇게 환상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좀 뽑히려면 어떤 점을 어필해야 되는지 전략이 있을까요? 예, 이제 그 영화나 방송이나 음악, 뭐 공연 이런 것들이 학생들이 굉장히 좋죠. 보기에는 좋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좋은 사람, 나 이거 소비자로서 굉장히 잘 활용하는 사람이야, 잘 보고 있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 뽑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음악이면 음악, 영화면 영화 이것을 공급자로서 비즈니스적으로 이해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악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음악 시장을 이해하고 좋다. 영화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영화 시장을 이해하고 이것을 어떻게 나라면 기획하고 어떻게 해나가겠다. 이 얘기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 시장에 대한 공부, 관련된 본인의 아이디어, 기획 간략하게 해서라도 어필하셔야 됩니다. 네. 차쌤께서도 이 지원 전략 설정해 주신다면 어떻게 어필을 해야 될까요? 예, 이제 뭐 비단 이쪽 부분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좀 약간 애매하게 접근하시는 것 중에 과거의 본인의 이력을 이 지원에 적합하다고 자꾸 끄집어서 이렇게 붙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억지로 이렇게 붙여가지고 네. 나는 애초에 날 때부터 대학을 들어가서 그 연극 동아리 들어갈 때부터 ENM이었던 거야. 그런 도깨비식으로 글을 쓰시는 분들이 계신데 네. 그런 쪽은 옳지가 않아요. 그냥 단순히 이런 거죠. 내가 연극 동아리 들어갔기 때문에 공연 사업 잘 이해한다? 그렇게 보진 않거든요. 네. 오히려 태 선생님 말씀처럼 공연 사업을 이해한다면 하다못해 자잘한 티켓팅 업무를 받더라도 이 안에서 고객들이 어떤 거 할 때 좀 더 판매가 이루어지고 기대한 것만큼 매출이 안 나오고 이런 골고루 종합적으로 운영하는 입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의 구성원의 입장에서 글이 나와준다면 좀 좋을 테고요. 입사 후 포부 같은 걸 쓸 때도 단순히 내가 그냥 뭐 이를테면 CJ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에서 공연 관련된 사업에 투자를 지금 많이 하고 있다 이거죠. 그럼 이제 전액으로 투자하는 게 있고 공연 제작사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쪽이랑 5대5로 나눠서 하는 조인트 벤처식 투자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기사만 조금만 검색해도 나오는데 본인이 뭐 투자 100%로 한 우리만의 뭐 콘서트나 그런 공연을 만들어서 미국의 어디 타워에 이름을 알리고 울고 뭐 이런 느낌으로만 감성적으로만 이걸 접근한다면 결코 이성적인 결과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감안한 글이 나와줘야겠죠. 네. 저는 CJ ENM이나 CGV는 많이 가기도 하고 접하기도 해서 잘 알고 있는데 CJ 파워캐스트는 오늘 파워캐스트. 처음 들었거든요. 네네. 어떤 회사인가요? CJ 파워캐스트는 CJ 그룹에 근무하는 한 3만 명의 직원 중에 한 100여 명만 알고 있는 그런 계열사이고요. 네. 저도 사실은 관심 있게 보지 않았던 계열사이긴 합니다. 여기는 그 ENM 같은 경우에 그 컨텐츠를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네. 주로 그렇다면 여기는 방송을 송출하는 쪽, 만들어지는 것들을 어떻게 배분하는가 네. 이쪽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콘텐츠를 유통하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서 사업하는 회사다. 여기에다 플러스 적어도 있어요. 그 디지털 시니지. 이게 네. 사이니지. 이거 발음이 잘 안 되네요. 네. 디지털 사이니지라고 해서 우리 그 5개 광고 중에서 네. 굉장히 멋지게 영상과 소리가 나오는 것들이 있죠. 네네. 네네. 큰 것도 있고 그 광화문 내거리에도 굉장히 네. 많이 네. 있고 그런 것들도 사업을 같이 하고 있어요. 이게 이거는 이제 일반 5개 광고하고 좀 다른 거는 중앙에서 컨트롤 센터에서 그런 컨텐츠 그리고 그 시간 이런 것들을 통제를 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나중에는 이런 거를 어디까지 확장하려고 하느냐면 개인이 지나갈 때 이 사람의 정보를 그쪽과 통신을 통해서 알아내서 그 사람에게 맞는 그런 광고를 옆에 지나갈 때 띄워주도록 그런 쪽으로도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디지털 사이니지. 발음을 계속 다시 하고 싶어요. 일단 뭐 콘텐츠를 유통하는 플랫폼 사업인 것 같은데 아까 차 코치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뭐 경험을 억지로 끌어다 와서 쓰는 말도 있었는데 사실 주변에 뭐 CGV 미소직이나 이런 경험을 맞아요. 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좀 실제로 도움이 좀 되는지. 뭐 도움이 아예 안 되진 않겠죠. 하지만 네. 이게 가볍게 맛을 본 것과 깊이 있게 들어간 건 다르겠죠. 네네. 우리가 이제 오이를 초고추장에 찍을 때 잠깐 찍는 게 있고 깊게 찍는 게 있고 맛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네. 비유가 좀 이상했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를테면 제 학생 중에 메가박스에서 일을 한 3년 한 친구가 있어요. 네. 이분은 3년 동안 별의별 사건 사고를 다 겪었거든요. 이를테면 영사 사고, 고객이 뭐 팝콘이나 콜라를 본인에 던졌던 행위들, 이런 여러 케이스들에 맞게 상황을 판단하고 이해했다라는 그 업무 과정적 특정 시퀀스에 대한 내 생각과 그때 그 당시의 느낌과 그걸 통해 배우고 앞으로의 업무에 적용하는 이런 좀 일련의 과정들의 경험이 있는 친구들은 좋은데 네. 잠깐 맛을 봤다거나 그냥 본인이 그게 좋아 보여서 시작했다가 흥미를 잃고 금방 관두었던 그런 이력들이 있다면 분명 도움은 안 되겠죠. 이력 자체가 도움이 될지 몰라도 그 안에 내용까지 고려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좀 작성이 잘 이루어져야 되고 면접 때도 답변을 잘 해주셔야겠죠. 네. 네, 이번에는요, 이 인문계열 지원자들의 지원 전략부터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 영업직이나 SCM 직무의 경우에는 직무 채용률이 높다 보니까 지원자들이 대거 몰릴 것 같은데 인문계 전공자들이 영업직이나 SCM직을 제외하고 도전할 만한 직무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CJ는 그 서비스 관련 직무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여기 지원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원 분야에 대한 평소에 관심 그리고 관련된 경험이 있다면 더더욱 그것을 부각시켜서 어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대표적인 직무가 CGV의 멀티플렉스 매니저. 방금 전에도 말씀 주셨지만 미소지기 출신들이 뭐 많이 되긴 하지만 전체 다 미소지기 출신들은 아니거든요. 네. 다른 전공을 하고 다른 분야에서 서비스 관련된 일을 했다 하더라도 여기를 지원하실 수 있고요. 실제 붙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상대로 서비스를 했던 경험이 있다면 전공이 아니면 관련된 직접적인 경험이 없더라도 지원을 할 수 있을 거고요. 올리브영의 스토어 매니저. 여기도 마찬가지로 꼭 스토어 매니저. 올리브영에서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편의점도 괜찮고 뭐 비슷한 유통 계통에서 해봤던 경험이 있다면 지원해 보셔도 괜찮고요. 오쇼핑의 MD 같은 경우에도 여기는 이제 MD를 직접 경험해 보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무엇인가를 물건을 떼다 판 친구들도 굉장히 많고 아니면 네. 어떤 산업 그 제품군에 굉장히 깊이 있는 지식이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이 친구들이 지원해서 제법 붙는 경향들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도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그 E&M의 컨텐트 관련된 부분. 여기는 이제 전공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네. 그만큼 바깥에서 어떤 경험을 했느냐에 따라서 본인의 어필을 어떻게 어필했느냐에 따라서 뽑힐 가능성도 충분히 있으니까 이런 쪽을 같이 지원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인문계 전공자들은 이제 서비스 관련으로 직무를 조금 더 알아보고 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공계생 분들은 지원 전략을 어떻게 좀 세워야 될지 지원할 만한 곳이 꽤 될 것 같은데 어디로 조금 지원하는 게 좋을까요? 예, 뭐 사실 지원하면 쉽게 될 것 같지만 막상 또 이 회사는 인문상경계 채용이 60~70%다 보니까 네. 그 기계공학도라던가 뭐 특정 바이오 쪽 관련된 그런 네. R&D 쪽의 지원은 특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우대 전공이 아니라 지원 자격적인 거라 가깝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네. 그쪽과 관련된 취업이 그냥 이루어지시는 게 좋겠고요. 그냥 본인이 냉정하게 판단을 해보시는 게 좋겠어요. 이를테면 극단적으로 전공학점이 굉장히 낮은데 여기서 제일제당 무슨 공무 관련된 업무를 한다거나 이래버리면 오히려 더 본인에게 마이너스 될 요인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리고 어차피 면접을까지 가게 된다면 뭐 경쟁률이 또 있는 부분이고 뽑는 TO가 한정이 되다 보니까 일반 기업체 면접과 큰 차이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동일 선상에서 놓고 내가 지원을 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전공 적합도적인 면에서 내가 학부 때 했던 실험 실습 프로젝트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과는 별개로 지원하는 업을 왜 하필 다른 분야, 다른 제조업체가 많은데 왜 굳이 식품업체까지 와서 이 일을 해야 되는지라는 것들 감안해서 지원을 해주시는 게 더 중요하겠죠. 네. 자, 오늘 뭐 태성쌤이랑 차코치님이 지원 전략을 좀 잘 짜주셔서 이 부분을 참고해서 쓴다면 서류 전형은 문제가 없을 걸로 보이는데 네. 자, 이제 다음 고비가 바로 인적성 시험 단계입니다. CJ 같은 경우에는 CJAT랑 CAT 이렇게 이름이 두 개인데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 건가요? 예, 이게 CAT는 이게 영어 발음하기 오늘 부쩍 부담스러운데요. 잘 안 돼가지고 Cognitive Ability Test라고 해서 네네. 학습 능력이나 어떤 그 문제 해결력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함이에요. 우리 말로는 그 채용팀 내에서의 말로는 얼마나 똑똑한지 이거 보고 싶다. 그래서 보는 시험이고요. 네네. CJAT는 제가 사실 만들었어요. 근데 야. 인성 검사입니다. 인성 검사. 인성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인성 검사라고. 얼만큼 똑똑한지가 아니라 이거는 이렇게 aptitude test라고 해서
그냥 이 사람의 가치 그리고 회사의 가치 이게 얼만큼 잘 들어맞느냐. 그리고 이게 기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그 평균적으로 이렇게 표준 분포가 있다라고 네. 하면은 가에 있는 사람들 좀 독특해서 조직에서 적응하기 힘들거나 이런 사람들을 좀 잘라내는 그런 시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이거는 솔직하게 답하시는 것이 답이고요. 네. 네, 그러면 이 CJAT나 이 CAT, 이 종합 적성 검사의 고득점 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고득점 팁, 바로 주말에 놀지 마시고 아침이나 점심 때 문제집을 사서 주말마다 푸는 겁니다. 실제 문제를 주말 오전에 진행을 합니다. 몸이 익숙해져야 되고 반응을 해야 된다. 이 점에서는 정말 약간의 종교적인 느낌처럼 접근해 주시는 게 맞고요. 네. 저도 역시 태성쌤이 개설하신 그 CJAT를 뚫고 입사를 한 사람입니다. 당연히 인성적으로는 좋아 보였겠죠? 그러니까 문제를 잘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정답률도 중요해요. CAT 같은 경우는 네. 저는 120문제 나왔을 때인데 네. 80문제 다 맞았거든요. 우와. 그러니까 40개를 못 풀었다는 죄책감 때문에 저는 떨어졌구나. 이거는 떨어졌다 싶었는데 그 80개만큼은 정말 정확하게 풀었어요. 문제가 어렵지 않고 몇 번이고 반복해서 보고 해서 빼먹는 문제, 그러니까 유형이 반복되는 게 이어지다 보니까 시간이 좀 부족하겠네요. 시간이 좀 부족할 텐데 열심히 주말마다 시간 줘서 푸시면 좋은 결과 받으실 수 네. 있겠죠.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태성쌤과 샤코치님의 신의 한 수 듣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성쌤부터 신의 한 수 한마디 해주시죠. 예, 행운은 없습니다. 예, 행운은 없고요. 네. 모든 것을 특히나 CJ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활 밀착형 산업을 많이 하고 산업이기 때문에 내가 소비자로서 겪었던 걸 가지고 좋다라고 자꾸 어필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거 아니고요. 공급자로서 비즈니스적으로 어필해라. 이 말씀을 꼭 드립니다. 네, 샤코치님도 한마디 해주시죠. 예, 일단은 뭐 희망은 없다 말씀 주셨는데 신화도 없죠. 하지만 여러분들 이공계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를 찔러본다는 느낌이 아니라 일반 기업체 지원와도 동일하게 접근해 주셔야 되고요. 인문상경의 분들은 어쩌면 CJ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남은 5일 동안 여기 하나에만 올인하지 마시고요. 여기도 있고 BGF 리테일도 있고 LF도 있고 되게 지원할 곳 많죠. 좀 다양한 상황에 맞게 빠른 지원을 정확하게 좀 해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솔직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위포트의 김태성 컨설턴트님 그리고 차재원 컨설턴트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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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내일도요 이제 CJ그룹 상반기 필승 전략을 다시 한번 짚어드립니다. 봄날은 온다 시즌2가 이어지니까요. 내일 방송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웃는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